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연장됐습니다.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 조정안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대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관심이 적습니다. 부산 최초로 공공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건립했던 해운대구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축구장 560개가량의 살림을 태운 영덕 산불은 바람의 나라가 전신주에 걸린 농사용 반사필름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커지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부산에서만 수천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부산시 최초로 공공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건립했던 해운대구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평균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부산에서만 8천여 마리, 지난해 해운대에서는 48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유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5곳에 불과하고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안락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기견들은 뭔가 버려진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교육이 좀 잘 안 될 거다. 뭔가 키우기가 힘들다. 좀 결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있어서 입양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버려진 유기견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소음과 악취 등이 우려되는 혐오 시설이라는 낙인 탓에 문을 여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난 2019년 부산시 최초로 공공시설로 설립돼 문을 연 지 3년째 접어들면서 이곳에서는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됐습니다. 현재는 5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폰으로 입양 정보와 입양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SNS 채널을 열었습니다. 대면에 이어 비대면까지 반려동물 입양 채널을 확대한 겁니다. 또 가족의 품이 그리운 아이들이라는 5부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기능적으로는 보호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공간에서 함께 즐기도록 만들어도 주면서 또 집에서 기르고 싶은 분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반려인구가 늘고 있지만 동시에 유기동물도 늘고 있는 실정. 해운대구는 부산시 최초로 캣맘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동물보호와 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축구장 560개가량의 살림을 태운 영덕 산불은 바람의 나라가 전신주에 걸린 농사용 반사필름이 원인이었는데요. 작은 불씨를 어마어마한 산불로 키운 건 바람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쉽게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확산 실험 영상입니다. 메마른 낙엽에 불씨가 닿자마자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을 가하자 불길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화염이 바닥으로 누워 열기가 전달되는 면적이 더 커집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경사도가 주어지면 확산 속도는 그만큼 빨라집니다. 바람과 경사도가 없을 때보다 7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아예 불지 않았을 때, 무경사일 때, 그리고 경사도가 30도 정도 주어지고 풍속이 6m 정도 불었을 때 확산 속도는 약 7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산불의 확산 속도는 달라집니다. 겨울철, 잎이 다 떨어진 화렵수보다는 잎이 붙어있는 침엽수, 특히 인화성이 강한 송진과 솔방울을 가진 소나무는 산불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사계절 내내 산불 위험성이 있는 나무가 소나무고 거기에 송진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소나무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이제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는 거죠.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영덕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소나무림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고 또한 확산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쉽게 확산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축구장 56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0만 9,83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이처럼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3월 중순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6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지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쭉 그렇게 지내온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는 직업 이제 다음에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1시간 늘어난 거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수기 명부는 잠정 중단되고 QR코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일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신을 이왕 일이 된 거 그래도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꼭 3차까지 맞고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 패스는 꼭 강제적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불편하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인원도 부족한데 요즘 또 전문가는 당장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입장.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의 고비는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또 충분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 해도 건강적인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시한 내에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 일부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6,000명대입니다. 18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는 6,577명. 지난 16일 6,000명대를 넘어서더니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 5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완료 3명, 미접종자는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하루에만 4개의 신규 집단 감염원이 발생했습니다. 4곳 모두 요양병원과 시설로 전체 1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시설에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33%, 일반 병상은 63%, 생활치료센터 31%입니다. 이에 반해 재택치료자는 24,66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3차 접종률은 57.6%, 전체 인구 330만 명 가운데 190여만 명이 접종한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전기차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전기차 지원 규모는 마녀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승용차 4,85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입니다. 또 하반기 지원 규모도 4천여 대에 이르는데요. 승용차는 차종 가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인 1,050만 원, 8,500만 원 미만은 50%까지, 8,500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전기택시는 250만 원이, 차성이 이하계층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 한 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반기 지원 규모는 승용차 4,800여 대를 비롯해 화물차와 버스 등 5,900여 대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4천여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는 대당 1,050만 원, 화물차는 1,900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중요한 두 번의 선거가 있죠.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과 6일 지방선거입니다. 대선에 관심이 워낙 집중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선거 출마자들입니다. 함께 선거를 치르는 부산시장과 교육감의 경우 이번 달 1일 예비후보 등록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군수와 군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장군수와 기장군 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0일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해도 됩니다.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홍보물을 만들어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공식적으로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은 교육감 예비후보 1명을 비롯해 구청장 출마 예정자 2명, 구의원 출마 예정자 3명 등 총 6명입니다. 등록 첫날 예비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던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수치가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에서 일부 등록을 접수했지만 대다수는 대선 이후로 등록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을 대선에 집중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나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의 막은 대선 이후는 돼야 오를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부산 진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이 지방정보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진구에서 실시한 고령자 대안 가족 모델과 다함께 주택, 진검다리 주택 등 4개 통합주거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개인별 식습관과 건강 등에 맞춘 개인 맞춤형 식단과 영양관리 서비스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역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